오늘은 여행 중국어가 짜오칭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박성우님 잘 아실걸요? 짜오칭 하면은 이게 그 광저우 쪽에 있는 그 관광지거든요. 그렇게 막 유명한 곳은 아닌데 이곳도 숨겨진 보물 같은 그런 관광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광동 그쪽에. 자, 먼저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庆，我超期，这次要去肇庆，我超期待的。听说那里被称为广东的隐藏宝地，真的吗？当然啦，虽然不如广州有名，但肇庆可是正牌的岭南名郡，有2100多年历史呢。快看，七星岩的湖水蓝得像宝石一样，这颜色也太梦幻了吧！这可是中国最美的喀斯特湖泊之一哦。你看湖面上那些山峰的倒影，像不像水墨画？真的哎，那边乌篷船划过的地方，水面泛起金光。咦，船夫穿的是不是明代样式的衣服？眼力不错，这是景区特别还原的传统服饰。你知道吗？这种乌篷船宋代就有了，陆游诗中“轻舟8尺，低篷3扇”说的就是它。下车就闻到草木香，空气好清新，整个人都放松了。快看湖上的乌篷船，这种船宋代就有了，陆游还写过诗呢。这家店的端砚茶盘好精致，不愧是中国燕都。中午的果蒸粽才惊艳，用冬叶包着柴火煮10小时，从秦代传下来的吃法。当地人好热情，像回到外婆家一样。这里既是岭南名郡，又是隐藏宝地，太棒了！下次带爸妈来慢慢玩。肇庆要静下心来才能品出味道。 네,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소리가 끊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한테서 들리는 거는 소리가 뚝뚝 이제 끊기네요. 괜찮았어요? 컴퓨터가 지금 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어떻게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요즘 무거워져서. 저기 마지막 중국 떠나기 전에 사람들 이끌고 워크숍으로 갔던 곳이군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짜오칭. 여기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광동 그쪽에 못 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예쁜 곳이더라고요. 자, 여기 짜오칭이라는 도시 전체적으로 이런 뭐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닌데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치싱옌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 여기 이렇게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치싱옌. 아까 그 대화문에서 나온 곳이죠. 호수가 굉장히 맑고 이런 바위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우벙촨이라는 이 배가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배입니다. 이게 우벙촨이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벙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대화에서 나온 게 송대 중국의 송대의 그 시대부터 있었다고 했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켜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아직 못 켜. 네, 그래서 이 우벙촨이 중국의 드라마를 보시면은 옛날 드라마랑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우벙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가 나왔죠? 이게端砚茶盘옛날에 차 뭐라고 하죠? 이거 한국어로 차를 이제 대접할 때 이렇게 차를 내오는 그건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중국 돈으로 한 600, 7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5만, 뭐 20만 가까이 되는 그런 꽤 비싼 겁니다. 端砚茶盘 차상, 단연석 차상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짜오칭 그쪽에 가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아까 쫑즈 아시죠? 쟁반 맞다, 쟁반.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게 端砚茶盘 이게 쟁반이고요. 그리고 요게 쫑즈입니다. 쫑즈. 중국의 요 쫑즈가 그 나뭇잎에 이렇게 안에 찹쌀이랑 넣어서 안에 뭐 여러 가지 대추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른 견과류나 고기를 넣는 것도 있고 이런 그거 있어요. 단호에 먹는 거.
맞죠? 근데 이 쫑즈가 저도 이제 중국 연변에 있으면서 단오가 되면 이걸 먹었거든요. 한족들이 문화니까 같이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고정종이라고 이거는 아까 10시간 넘게 삶았다고 했나요? 아까 거기서 国中财经用冬叶包着柴火煮10小时. 동엽에 싸서 장작불에다가 10시간이나 끓인대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약간 독특한 그런 특산물인가 봐요. 보통 한족들은 보통 단어에는 다 쫑즈를 먹는데 이곳의 쫑즈는 이게 고정중이라고 해서 특히나 조금 독특한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합니다. 从秦代传下来的吃法, 진나라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라고 해요. 이쪽에 가시면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이게 쫑즈를 중국을 떠난 다음에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쿠팡에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쿠팡에 검색을 했는데 별 기대 안 하고 검색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냉동으로 파는 거. 그래서 한두 번 이제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맛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만든 건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냉동해서 파는 건데 나름 그래도 예전에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쫑즈. 이게 나뭇잎에다가 찹쌀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쿠팡에다가 쫑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고 끝낼게요. 이거는 这次要去肇庆，我超期待的。听说那里被称为广东的隐藏宝地，真的吗？当然啦，虽然不如广州有名，但肇庆可是正牌的岭南名郡，有2100多年历史呢。快看，七星岩的湖水蓝得像宝石一样，这颜色也太梦幻了吧！这可是中国最美的喀斯特湖泊之一哦。你看湖面上那些山峰的倒影，像不像水墨画？真的哎，那边乌篷船划过的地方，水面泛起金光。咦，船夫穿的是不是明代样式的衣服？眼力不错，这是景区特别还原的传统服饰。你知道吗？这种乌篷船宋代就有了，陆游诗中轻舟8尺，低篷3扇，说的就是它。下车就闻到草木香，空气好清新，整个人都放松了。快看湖上的乌篷船，这种船宋代就有了，陆游还写过诗呢。这家店的端砚茶盘好精致，不愧是中国燕都。中午的果蒸粽才惊艳，用冬叶包着柴火煮10小时，从秦代传下来的吃法。当地人好热情，像回到外婆家一样。这里既是岭南名郡，又是隐藏宝地，太棒了！下次带爸妈来慢慢玩。肇庆要静下心来才能品出味道。마지막 한마디 보세요. 肇庆要자, 여기서 肇庆要静下心来才能品出味道라고 했잖아요. 静下心来하면 마음을 좀 비우다, 마음을 좀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静下心来 그렇게 해서야 才能品出味道. 여기서 품종이라는 품인데 중국어에서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낼 수 있다. 진짜 맛을 알 수 있다 해서 品出 品尝이 음식 맛을 보다잖아요. 그래서 이 빈도 이게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뒤에 보어를 하나 추 붙여서 맛을 이게 맛을 내가 알 수 있다 해서 品出味道. 이런 표현 아주 원어민적인 표현이니까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静下心来才能品出味道.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 볼게요. 요즘 제가 가져오는 대화들이 약간 중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드라마랑 보면은 좀 나올 법한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표현을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대화문 들어볼게요. 别总当老好人，得有点脾气。我这人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问女的敢发火吗？女的敢发火吗？ 한 번 더 들을까요? 别总当老好人，得有点脾气。我这人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 질문이 女的敢发火吗?
이미 화가 나서 2, 3일 간다는 거 아닌지. 이미 화가 나서 2, 3일 간다. 남자가 뭐라고 했죠? 남자가 别总当老好人，得有点脾气。我这人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 자, 요거 조금 어렵나요? 能后悔好几天. 그 부분 맞습니다. 요거예요. 别总当老好人. 别总当老好人 하면 뭘까요? 好人 좋은 사람이잖아요. 老好人도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别总当老好人. 得有点脾气 하면은 조금 사람이 좀 성격도 있어야 된다. 가끔씩 이제 화가 날 일이 있을 때는 화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别总当老好人得有点脾气. 이거 한국어를 이대로 직역을 하면은 성격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날 때는 화내야 된다. 맨날 참으면서 좋은 사람은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别总当老好人. 그래서 여자가 我这人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 나는 화를 한번 내면은 막 3일씩 계속 후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표가 왜 안 나오지 자꾸. 잠깐만요. 한번 삭제하고 다시 설정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질문이 女的敢发火吗 했죠. 여자가 화를 내냐, 화를 낼 용기가 있냐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不敢. 이 여자는 화를 잘 안 낸다. 화를 낼 용기가 별로 없다. 화를 내면 不敢이죠. 화를 내면 자꾸 이제 후회한다입니다. 네. 자, 别总当 한번 대본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别总当老好人，得有点脾气。我这人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 네. 我这人发一次火, 发火가 성을 내다 이런 이합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중간에 一次를 넣을 수 있습니다. 发一次火 이렇게 发一次火能后悔好几天.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화를 한번 내고 나서 되게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화를 잘 안 내려고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화살표가 왜 자꾸.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问他们觉得那个人什么特点？他们觉得那个人有什么特点？ 吃货인 줄 잘못 들으셨구나. 发一次火. 发一次火. 화를 한 번 내다. 자, 두 번째 대화문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 자, 질문. 他们觉得那个人怎么样？他们觉得那个人怎么样？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 연기할 때 연기를 실감나게 잘한다는 건지.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 会来事儿 들어보셨나요? 会来事儿. 아주 원어민들이 고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학습자분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표현이에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他可真是会来事儿. 会来事儿입니다. 来 오다, 事가 일이잖아요. 걔는 진짜 뭔가 일을 잘 해낸다, 직역하면은 한자 보면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会来事儿가 뭐냐면은 아주 눈치 빠르게 일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치가 빠르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아주 사람들도 잘 상대하고 일을 잘 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会来事儿. 그러니까 뭔가 일을 척척 잘 만들어낸다. 이게 한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눈치를 잘 채고 일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他可真是会来事儿. 눈치가 빠르다. 못 들어보셨구나, 박성호님. 이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또 회사에서 회사 생활할 때 상대방의 어떤 비위도 잘 맞추고 상황에 잘 맞게 아주 이렇게 일을 잘 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他可真是会来事. 진짜 눈치 빠르게 뭔가 잘한다. 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 掉链子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 없이 뭔가 어떤 该表现的时候 하면은 뭔가 내가 일을 해내야 할 때, 뭔가를 잘 해내야 할 때 절대 실수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掉链子 하면은 이게 链子가 어떤 사슬이잖아요. 链子 하면 어떤 사슬입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체인이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실수나 착오가 절대 없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뭔가 진짜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절대 그 체인이 끊어지지 않는다. 즉 절대 저 사람은 절대 실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죠. 쟤는 진짜 눈치 빠르게 뭔가 잘한다. 그래 뭔가 필요한 순간에 항상 뭔가 아주 능력치를 잘 발휘해서 뭔가 잘한다. 실수 없이 잘한다. 그러면 他们觉得那个人有什么特点 하면은 他会来事儿 그리고 从不掉链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没有失误 실수가 없이 잘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사슬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슬이 이게 끊어지지 않게 잘한다. 끊어지면 어쨌든 사슬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맞습니다. 실수 없다란 표현을 从不掉链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他可真是会来事儿。是啊，该表现的时候从不掉链子。 네. 자, 세 번째 볼게요. 我妈又开始花式催婚了。催婚套路年年更新。问男的遇到了什么烦恼?男的遇到什么烦恼? 엄마가 나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한다. 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我妈又开始花式催婚了 라고 했습니다. 화시가 뭐냐면은 꽃이잖아요. 시는 방식이라는 식이죠. 꽃 방식, 즉 뭐냐면은 아주 다양한 기교, 아주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다 이런 뜻으로 화시催婚이라고 합니다. 화시,催는 중국의 독촉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빨리빨리 해야 할 때, 나 독촉 좀 하지 마 할 때, 你别催我了. 이催가 그 뜻입니다. 동사. 근데 보통 집안의 어르신이 아이가 결혼을 막 안 했을 때 빨리 결혼해라고 막 결혼 독촉하는 것도 이렇게催婚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화시를 붙이면 엄마가 요즘 또 뭐 별별 수법을 다 써서 나 지금 결혼 독촉하고 있어. 그래서 여자가 催婚套路年年更新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독촉하는 수법이 해마다 갱신되네. 아까 매년마다 새로운 이제 수법으로 계속 이제 결혼을 독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男的遇到什么烦恼? 남자가 어떤 고민에 지금 이제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他的妈妈催婚 혹은 他被妈妈催婚了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결혼 독촉 당했다.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妈又开始花式催婚了。催婚套路年年更新。 催婚套路年年更新. 저는 화시를催婚 또 말하기 시작했다인 줄로 알았네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시催婚.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90년대에는 없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90년대 쓰던 한국어랑 지금 쓰는 한국어가 또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요즘에 SNL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보면은 서울말 그 말투 자체도 바뀌었더라고요. 되게 많이. 옛날 90년대 서울 분들이 쓰시던 그 서울 말이랑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안 쓰는 표현들,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시대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AI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이게 점점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 언어 자체도 구조가 이렇게 확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왜 자꾸 짖지 오늘은?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자, 요새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다른 대화문. 上次面试一问三不知，彻底破防了。面试官太变态了，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问女的面试表现好吗？女的面试表现好吗？한 번 더。 上次面试一问三不知，彻底破防了。面试官太变态了，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女的面试表现好吗？ 어쨌든 不好죠.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面试라고 했으니까 上次面试一问三不知，彻底破防了。 그러자 面试官太变态了，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 그럼 여자는 면접을 어떻게 잘 봤냐? 면접에서 표현이 어땠냐? 별로 안 좋다는 분위기로 대화가 나왔죠. 보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질문한 거 아닌지. 맞아요. 그런 上次面试一问三不知. 지난번에 면접에서 질문이 하나 있으면 세 개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다. 물어보는 거 하나도 대답 못했다라는 표현을 一问三不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거기에 관련된 세 개 다 모른다. 아무것도 대답 못했다라는 뜻이죠. 彻底破防了 하면은 破防 이거는 약간 요것도 중국어에 굉장히 핫한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방어, 방 이게 방어막이란 뜻이잖아요. 포어는 깨졌다. 그러니까 방어가 깨졌다라는 뜻으로 약간 마음의 방어선이 깨졌다. 즉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약간 멘붕이다. 멘붕. 멘탈이 깨졌다를 한국어에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이 완전 붕괴됐다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포어방,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의 방어선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다. 질문에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물어봤는데 다 대답 못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面试官太变态了 라고 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조금 이 变态, 변태스럽다. 근데 진짜 변태가 아니라 너무 비상식적인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쓰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실제로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면접관이 너무 변태스럽다. 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 리프 우리 수업에서 몇 번 나왔죠. 굉장히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어떤 어이가 없다. 라는 표현을 리프라고 합니다. 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 그러면 你的面试表现好吗? 그 여성은 면접에서 어떤 표현이 좋았습니까? 터무니없는 질문 맞아요. 어이없다. 터무니없는 질문. 비상식적인 질문만 했다. 그러면 不好. 안 좋죠. 一问三不知 했으니까 他彻底破防了. 네. 어쨌든 면접을 잘 못 봤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上次面试一问三不知，彻底破防了。面试官太变态了，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 리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약간 누군가의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한심한 상황일 때 타太离谱了. 혹은 타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太离谱了.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太离谱了. 이렇게 리가 그거에 떠나다잖아요. 부는 이거 악보의 그 선을 말할 때 부, 위의 부라고 합니다. 그 선이에요.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선을 떠나버렸다라는 뜻으로 상식을 넘어선 그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이걸 리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요 단어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들어봤나?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上次面试一问三不知，彻底破防了。面试官太变态了，问的都是些离谱的问题。问的都是离谱的问题.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今天开会，一堆人都在打太极，推来推去，没一个肯接锅的。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도 재밌어요. 会议上大家表现如何? 질문 이겁니다. 会议上大家表现如何? 뭔가 결론을 못 내고 서로 떠넘긴다는 건지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今天开会，一堆人都在打太极，推来推去，没一个肯接锅的。 자, 이런 표현입니다. 남자가 이런 말 했어요. 今天开会一堆人都在打太极推来推去没一个肯接锅的打太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거예요. 그 중국의 타이지拳 아시죠? 타이지拳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굉장히 천천히 하는 이런 중국의 어떤 그거잖아요. 이런 거 타이지拳, 태극권. 이게 행동이 막 한국의 태권도처럼 막 확 이렇게 막 동작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피하면서 태극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에 이게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슬슬 이렇게 태극권처럼 회피를 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회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타이지 태극권을 하더라. 즉 다 책임을 막 떠넘기면서 이게 막 책임을 피하더라.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또在打太极 이렇게 씁니다. 진짜 회의할 때 뭐 막 태극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 표현입니다. 今天开会一堆人都在打太极. 그래서 여자가 推来推去는 서로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책임을 떠넘겼다 받았다 막 계속 떠넘기면서 没一个肯接锅的 接锅, 이锅가 뭐죠? 锅가 냄비잖아요. 냄비. 이것도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나온, 요즘이 아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锅가 중국어에서는 약간 책임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쓰입니다. 锅가 냄비인데 이게 왜 책임이냐면 이런 표현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는 게 锅가 원래는 냄비잖아요. 锅가 냄비인데 이 냄비를 원래는 뒤집다. 甩锅, 甩는 확 뒤집어 버리다 이거잖아요. 甩锅 하면은 책임을 완전 뒤집어 버리다. 자기 책임지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확 떠넘기다 할 때 甩锅라고 합니다. 냄비를 뒤집어 버리다. 그리고 요 반대로 받다라는 지혜電話 할 때 여기 원문에 나온 지혜 있잖아요. 지혜에다가 냄비를 붙여서 냄비를 받다 하면은 책임을 자기가 받고 책임을 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没一个肯接锅的 하면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런 대화 회의한다는데 왜 냄비 얘기가 나오지? 하면 이 비유 표현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따타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할 때 뭐 태극권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태극권처럼 천천히 막 스스로 막 자기 이거 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떠넘기려고 막 이러는 상황을 따타이지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상 大家表现如何 질문이 이거죠. 회의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태도 표현은 어땠냐? 大家都在推卸责任, 推卸责任,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다. 每一个肯接过的 이걸 써도 되고요. 一堆人都在打太极 이 표현을 써도 돼요. 谁也不愿意负责,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화문에서 나오는 다타이지라거나 지혜고, 甩锅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今天开会，一堆人都在打太极。推来推去，没一个肯接锅的。推来推去每一个肯接锅的 甩锅 하면은 냄비를 뒤집어 엎어버리다. 즉 책임을 지지 않다. 接锅 하면은 약간 책임을 지려고 하다.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화문이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장문 볼게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어떤 일은 말해버리면 재미없어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은 말해버리면 재미없어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일은 할 때 어떤 일. 일은 시잖아요. 일은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특정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할 때 시 앞에 뭘 붙일까요? 有些事说出来就没有意思了，只是自己知道就算了。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데 뒷부분은 只是는 좀 어색해요. 여기서 只是는 나는 단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말해봤을 뿐이야. 뭐 只是说说而已. 只是 이럴 때 只是说说而已. 이럴 때 쓰지만 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说这种话就没意思了，只要一个人知道就行。说这种话就没意思了。 지메이님 적어주신 说这种话就没意思了. 이거는 약간 의미가 달라졌어요. 원문은 그냥 어떤 일은 말해버리면 재미없어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 어떤 누군가의 약간 사적인 부분을 알게 됐어. 아주 사적인 부분을 알게 돼서 친구한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이런 일은 그냥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말해버리면 재미가 별로 안 좋아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할 때 물론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눌 때는 이런 말은 说这种话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说这种话 하면은 이런 종류의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원문은 그냥 어떤 일들은 말해버리면 재미없어져.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일들은 이렇게 말했지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说这种话就没意思了。只要一个人知道就行。只要一个人知道就行。이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메님이 적어주신 说这种话就没意思了. 이거는 약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약간 트러블이 생겼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막 약간 언어적인 어떤 말다툼 같은 게 막 생겨서 상대가 나한테 약간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막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재미가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말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야, 你说这种话就没意思了.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좀 아니지. 이럴 때说这种话就没意思了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했던 말에 대해서. 근데 이 원문은 그냥 내가 약간 아끼는 후배한테 야, 어떤 말들이 있잖아. 어떤 일은 말하면 재미가 없어. 그냥 내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약간 조언 같은 느낌으로 말해줄 때는 这种话 이렇게 안 써요. 보통. 그냥 有些事 어떤 일들은 그냥 네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그냥 自己知道就行입니다. 꽝 넣어도 어색해요. 꽝 自己知道就行. 여기다가 굳이 꽝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꽝 自己知道. 有些事说出来就没意思了. 꽝 自己知道. 여기서는 꽝을 안 넣어요. 꽝 自己知道. 自己知道就行. 여기 就가 就行이 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된다. 라는 이 뒤에 就行이 억양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이미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뉘앙스를 넣었기 때문에 앞에 굳이 꽝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有些事说出来就没意思了. 有些事说出来就没意思了. 自己知道就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光自己知道. 어색한데 光自己知道. 잠깐만요.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보통 다 뒤에다가는 就行을 넣으면 돼요. 좀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光自己知道就行.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조금 원어민들이 이렇게 거위에서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냥 自己知道就行. 光自己知道就行. 이렇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너 말 몇 마디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맞짱 뜨는 것 같은 표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약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약간 막 대충대충 하면서 나를 약간 쉽게 만만하게 보고 뭔가 넘어가려고 할 때 너 말 몇 마디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말 몇 마디. 你觉得用几句话能欺负我吗? 치푸가 여기 왜 들어가죠? 치푸는 그거예요. 치푸는 약간 괴롭히다입니다. 원문은 이게 약간 나를 속이다 이거잖아요. 你好像能用几句话来骗我吗? 欺骗. 아, 欺骗 맞아요. 欺骗도 속이다 맞습니다. 속이다. 骗도 속이다죠. 你觉得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은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아주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대로 직역을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 몇 마디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니? 이렇게 이 사실을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아주 기분 나빠. 너 아주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이런 감정을 넣은 감정 표현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한테, 야, 너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니?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반문으로 나왔지만은 이 반문 속에 뭐가 있냐? 너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이런 약간 뉘앙스잖아요. 이렇게 너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중국어에 뭐가 있죠? 이렇게 반문으로 물어보면서 약간 착각하지 마. 이런 뉘앙스를 낼 수 있는 게 니以为입니다. 착각하다가 以为잖아요. 니以为 니别以为 해도 됩니다. 어쨌든 以为를 넣는 게 좋아요. 以为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다잖아요. 한국어도 막 이렇게 상대방한테 화낼 때, 야, 착각하지 마. 이거 쓰잖아요. 그 착각하지 마가 以为입니다. 그래서 你以为 이거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 몇 마디, 이거는 뭐几句话. 아, 맞아요. 생각나셨구나, 이제. 자, 이겁니다. 你以为 자, 你以为
마음대로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대충 막 마음대로 随便 넣어서 随便说句话 마음대로 말 몇 마디 한다고 就能把我糊弄过去啊 糊弄过去啊이게糊弄이란 단어를 넣었는데 이거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주신 欺骗, 骗 요것도 괜찮아요. 就能把我欺骗吗?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호농이 뭐냐면은 약간 속임수, 약간 대충대충 나를 좀 속여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큰 뭐 속임수에 빠뜨리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게 약간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자기 안속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약간 이용하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막 말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큰 대형 사기를 치는 그런 건 아닌데 가볍게 어떤 거짓말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就能把我糊弄过去啊.你以为随便说句话就能把我糊弄过去啊?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欺骗이라거나 骗을 쓴다면 欺骗하고 骗은 진짜로 뭔가 약간 사기, 약간 진짜로 어떤 거짓말을 해서 크게 어떤 사기 같은 어떤 일에 빠뜨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骗이라거나 欺骗을 쓸 수 있는데 이 호농은 그렇게 막 심한 그런 사기 안건 같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어떤 상황을 살짝 넘어가서 나를 약간 자기 안속을 채우려고 한다. 이럴 때 호농. 호농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일을 대충 하다, 건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불만족스럽다. 그런 대로 하다. 아쉬운 대로 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충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속이다도 있어요. 속이다. 그러니까 호농이 대충 건성 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아주 대충 건성해서 나를 만만하게 보면서 나를 슬쩍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서 속아 넘어가게 하다. 그래서 호농过去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你以为随便说句话就能把我糊弄过去啊?你以为随便说句话就能把我糊弄过去啊?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도 호농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잘 안 썼는데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벌써 24분이네.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는 너 자신도 좀 생각해야지. 아주 구어적인 표현이죠. 자, 누군가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굉장히 헌신하고 막 엄청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막 신경 쓰고 자기 일은 자기 건강도 별로 챙기지도 않고 해서 내가 참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잔소리를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는 내 자신을 좀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좀 조언 같은 말 한마디를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겠군요. 아, 호농过去.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호농 过去.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야옹이에요?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야옹인가? 글씨가 안 보여 이제. 큰일 났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안경 써도 잘 안 보여요. 시력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는 너 자신도 좀 생각해야지. 이게 뭘까요? 我不是唠唠叨叨的呀现在唠唠叨叨 唠叨는 진짜 잔소리예요.唠唠叨叨 이거는 진짜 잔소리야. 막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다, 말을 많이 하다, 수다 떨다, 잔소리하다, 唠唠叨叨 一整天就在我耳边唠唠叨叨 엄마가 하루 종일 잔소리 늘어난다. 마마 一整天在我耳边唠唠叨叨 이럴 때 엄마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막 잔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어. 진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唠唠叨叨 쓸 수 있습니다. 我不是想跟你唠叨现在该想想你自己了. 의미는 전달이 됐어요. 의미는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자, 내가 있잖아. 원래 이런 말 하려고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한국 분들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약간 좋은 일합시고 뭔가 막
말을 할 때 앞부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뭔가 이걸 한마디 깔고 그다음에 뒤에 뭐라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잔소리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다. 뭐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잔소리는 아니다. 어쨌든 잔소리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짜로 잔소리라는 라오다오는 잘 안 써요. 이럴 때.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그 강의 영상에 슈어에 대해서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이 슈어라는 단어가 그냥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약간 혼내다, 누구한테 막 뭐라 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중국어에서.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다. 이 슈어를 넣어서 많이 표현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럴 때 슈어를 넣어요. 그래서 不是我说你呀 이렇게 씁니다. 我不是在说你呀 혹은 不是我说你呀 여기에서 슈어는 말하다가 아니라 너한테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대 이런 뜻이에요. 뭐라 하다. 뭐라고 막 약간 잔소리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어쨌든 안 좋은 말을 하다 할 때 我这不是说你呀 맞아요. 说 그래서 너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 你也该为自己考虑考虑了. 너 자신을 이제 좀 생각해 봐야지. 어찌어찌 해야 한다 할 때 까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너도 你也该 자신을 위해서 为自己 뭔가 약간 좀 생각해보다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뭔가 생각해보다 할 때 考虑考虑了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不是我说你呀你也该为自己考虑考虑了 네.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대방한테 뭔가 잔소리든 뭐든 조언이든 아니면 어쨌든 쓴소리든 뭐라고 할 때 앞부분에다가 그걸 약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한마디를 붙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不是我说你呀 이걸 꼭 쓰세요. 만약에 이걸 안 쓰고 你也该为自己考虑考虑 하면은 너도 네 자신 좀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은 진짜 이게 약간 혼내거나 좀 명령조로 좀 들릴 수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약간 이걸 넣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워져요. 不是我说你呀 不是我说你呀 내가 너한테 막 뭐라 하는 거 아니데 이렇게 한마디 넣어주세요. 你也该为自己考虑考虑了. 자, 우리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정말 좋아한다면 남들 말 신경 쓰지 마. 정말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신경 쓰지 마. 如果真的喜欢的话就别在意别人的话了. 지메님 적으신 문장. 如果真的喜欢的话就别在意别人的话了. 真的喜欢他别听别人话别听别人话真的喜欢他别听别人话 그러니까 의미는 전달이 됐는데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 비슷하게 되긴 돼요. 근데 약간 어색하다고 할까. 真的喜欢他 뒤에다가 就를 하나 더 붙이면 자연스럽겠다. 박성훈님 문장. 真的喜欢他就别听别人的话别人话보다 别人的话 더를 또 하나 넣는 게 좋아요. 真的喜欢他就别听别人的话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자, 좋아요. 지메니 문장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쓴 문장 요금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你要是真心喜欢 너 만약에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就别在意别人闲言碎语闲言碎语 이게 뭐냐면은 어떤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 쓸데없는 그런 그 말들을 闲言碎语라고 합니다. 闲 한가하다잖아요. 한가한 언어와 碎 막 깨져버린 언어
한가하고 깨져버렸다. 쓱 별 쓸데없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일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약간 뒷담화 같은 이런 말들을 시엔수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엔수위는 신경도 쓰지 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하면 别人的话 해도 되지만 시엔수위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你要是真心喜欢就别在意别人闲言碎语别人的 넣어도 돼요. 别人的闲言碎语你要是真心喜欢就别在意别人闲言碎语 네. 자, 우리 힐링 중국어는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其实人生最好的贵人就是不断努力的自己靠自己最踏实 네. 其实人生最好的贵人就是不断努力的自己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귀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다. 靠自己 자신한테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最踏实 하면은 가장 든든하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其实人生最好的贵人就是不断努力的自己靠自己最踏实 이런 문장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괜찮으신가요?